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한국어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0% 아예 한국어를 쓰질 않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이해를 시킨 만큼 아이는 앞으로 시간을 확보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영작을 할 때 실수를 엄청 많이 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전자사전에 있어요. 전자사전에서 애초에 단어를 잘못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단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떤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어에서 가진 단어의 개수가 1, 2, 3, 4, 5라고 해서 한국어의 어떠한 한 랜덤한 한국어 단어가 1, 2, 3, 4, 5라는 단어 요거에 영역을 커버를 해요. 다섯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랜덤한 영어 단어 이것도 있을 거잖아요. 얘도 똑같은데 다섯 개 정도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5, 6, 7, 8, 9 이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쓰다 보니까 고칠 필요도 없고 삶에서.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은 다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이런 거예요.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애플, 사과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맞죠. 우리 세상에서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렛플이라는 랜덤한 한국 단어, 그러니까 사과라는 랜덤한 한국 단어랑 애플이라는 랜덤한 영어 단어의 뜻이 각각 다섯 개씩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뜻인 5번만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나머지 뜻은 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사용을 해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즉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요. 단어를 모른다. 사전 찾아본다. 그 단어의 한국어 뜻을 찾아본다. 이거 다 맞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영작을 해요. 한국어 문장을 영작을 해요. 그걸 이용해서. 그리고 한국어 문장을 영작을 하면 틀려요. 왜냐면 사실상 그렇게 안 쓰니까. 이거를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진짜 어리지 않은 이상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애플이 단어를 몰라요. 사과를 찾아봐요. 아, 그렇구나. 애플은 사과구나. 그럼 사과구나. 라는 거 알고 있다가 나는 내 친구에게 사과했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요. I did apple. 나는 했다 사과를 to my friend. 내 친구에게. 이게 되게 극단적인 예인데 실제로 이거랑 맥락이 다르지 않은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스텔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 맥락을 아직 이해는 잘 못했을 건데 오늘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어를 모르면은 사전을 찾아봐요. 가이드라인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크게. 그다음 그걸 좁혀가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내가 랜덤한 영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았을 때 다섯 개의 뜻이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로 이게 내가 쓰고자 하는 문장에서 그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점점 윤곽을 더 이렇게 깔끔하게 좀 좁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사전 찾아보고 그 단어에 실제로 외국인이 사용한 예를 본다. 이거에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youglish.com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베이비 브레이크가 나오더라고요. 영어 사전에서 육아휴직 치니까. 그럼 그게 진짜 사용이 되냐? 그러면은 youglish.com 들어가서 baby break라는 단어를 찾잖아요. 그러면은 47건밖에 검색이 안 We 돼요. are going to take a quick little baby break and bring in Albert because everybody wants to know, where's the baby?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맥락이 그닥 맞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47이면 진짜 낮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consider이라는 단어만 봐도 글쎄 육아휴직이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아우, 좀 그렇네요. 그냥 귀찮고요. consider.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I consider my work 컨시드를 찾으면 94,000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이 정도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브레이크라는 게 사전만 찾아보면 그게 맞는데 그렇게는 실제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저걸 의심을 하고 GPT에 가서 육아휴직을 물어보는 게 맞아요.
육아휴직이 영어로 뭐야? 육아휴직이 아는지 먼저 물어봤어요. 육아휴직이 뭔지를 아는지를 한글로 물어봤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영어로 뭐냐고 물어봤더니 두 개를 알려줘요. Parental Leave랑 Children Care Leav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사용이 있는지를 봐야지 그걸 갖다가 내가 한국어 영작하고 저걸 갖다 넣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Paternity Leave 같은 경우에 지금 263건 검색되고 거기에다 지금 Child Care Leave는 81건인데 맥락상 얘가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 Child Care Leave. 그러니까 찾아봐야 돼요. 유글시닷컴이라는 앱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유튜브에서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찾아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만 딱 가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Parental Leave 찾아보면 569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를 문장을 만든 걸 갖다가 억지로 그걸 직역해서 콩글리시를 잉글리시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콩글리시인 거예요. 그래서 콩글리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있는 걸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경로를 변경을 합니다. 아이가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문법적으로 약간 가르치면서 좀 다음에 또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은 if 뭐뭐인지 아닌지 절을 이끄는 if를 쓸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넣어줬고요. 아무튼 오늘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그 맥락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가르쳐 놨고 아이도 이해했을 거예요. 뭐가 어떻게 다른지. 일단 제가 처음으로 가르쳤어야 될 거는 사전 너무 믿지 마라입니다. 사전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때려 넣어야 되니까 그게 일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걸 쓰기가 좋냐 그럼 제 생각은 그렇진 않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했었는데 독학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 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